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 무효와 취소할 차례이죠. 교재 60페이지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는데, 일단 무효라는 말은 법률행위로서 아직도 감기 안 나가셨어요? 오래 가시네. 무효라는 말은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자.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하기 전이라면 물론 이행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것들, 반사에서 무효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X.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이런 거 다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무효인 경우에는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행을 했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 요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때 결국 뭐가 되냐면 이제 제3자 모험 문제가 발생하겠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진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종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런지 뭔가 누가 보호를 안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프린트 문제 풀어야 되는구나. 그죠? 좀 정리하고 프린트 문제 풀어볼게요. 그죠? 선의 제3자는 보호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무효의 경우에 단 두 가지, 비진위 표시와 통종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죠. 그 다음에, 다만 예외가 있죠.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무효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할 것은 많지 않아요. 첫째,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추인에 대해서는 첫째, 불가능한 경우, 할 수 없는 경우에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복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가 없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원래 추인할 수 없다면 전환도 안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못하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경우죠.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종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추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니까 뭐 되지 않죠? 소급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죠. 무권대행이죠. 무권대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죠?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정리하면 되냐면, 유동적 무효죠.
일단 유동적 무효의 개념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무효고요. 아마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는 거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유동적 무효고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가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은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 일단은 뭐죠? 무효죠. 따라서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아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가 없죠. 이거는 다른 무효와 뭐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효과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줄 필요 없어요. 다만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우리 판례는 유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지급하기 전까지는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지급을 했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 의무는 뭐죠? 존재한다. 따라서 일방이 한쪽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 다만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이해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지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같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유동적 무효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뭐 불공정하다, 반사회적이다, 별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타. 첫째, 지정해제죠.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하고 났더니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 요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이것이 무효인 상태라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고요.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면 더 이상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고요. 두 번째는 쌍방이 모두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허가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무효를 풀기 위한 기본적 내용이고요. 프린트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죠? 자, 1번입니다. 갑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을소유 토지가 곧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갑은 그 정보가 사실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판례 입장에 따를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이죠.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동계차고 얘기죠. 나머지 분들 특별한 건 없는데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거든요. 4번을 보시면 갑이 자신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을도 갑의 착오를 알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거는 X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요. 표시가 되면 되죠.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면 돼요? 유발되면 돼요.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착오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X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땅을 왜 사는구나, 이런 동기 때문에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표시가 돼서 동기를 알면 그만이지, 그 동기가 잘못됐거나 이 병신 이거 해제 안 될 텐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까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같은 말이 막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답 5번이요?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착오를 일으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게 왜 문제죠? 동계 착오가 있고 그것이 중요 부분이고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잖아요. 동계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렇죠. 참. 근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죠. 천연적이잖아 이게. 근데 만약에 공장을 지을 수 있을 수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알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동계착오가 표시가 되고 아니면 유발이 되면 그게 착오가 되는 거예요. 표시도 안 됐고 유발도 안 됐으면 아예 뭐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닌 거죠. 착오가 되면 이제는 그 동기가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그 동기에 대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답은 뭐죠? 4번이고 다시 한 번 5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잊지 마세요. 동기는 표시가 되거나 유발되면 됩니다.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사실, 착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이죠. 갑은 만 5세 된 아들 X에게 1만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며 을에게 가서 담배 한 포를 사오라고 시켰다. X는 을에게 가서 담배 주세요 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을은 쪽지에 적혀있는 담배를 비닐봉투에 넣어 X에게 주었다. 자, 오는 걸 찾습니다. 일단 이 아이는 사자일까요? 대리니까요? 사자입니다. 그죠? 따라서 1번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1번은 뭐죠? X고 2번도 뭐죠? X죠. 그 다음에 사자는 물론 뭐가 필요 없어요? 행위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X예요.
5번도 X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강행복귀 위반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담배를 팔다 걸리면 판매한 사업주가 뭐가 돼요?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4번.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며 따라서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다. 이게 되는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입니다. 미성년자 가배부 을은 정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자 병 가배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전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꼭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 뭐 정보가 사실이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죠. 자, 공동대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친권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되는데 배우자 병가 아무런 사정도 상의도 없이 따라서 공동대리 제한을 뭐예요? 위반한 거니까 요거는 뭐가 되죠? 무권대리죠. 따라 1번 갑의 재산적 법률행위 대하여 을과 병은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있고 왜요? 친권자니까 이들은 갑의 공동대리 된다. 맞는 점이고 2번 을의 대리행위인 위 토지 매수 계약은 무권대리행위다. 맞죠? 왜요?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권대리니까요. 따라서 3번 정은 갑에게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추인할 수가 있고요. 4번 을은 정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왜죠? 무권대리니까 상대방인 정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사례 달리 을의 단독 대리인에 대하여 병이 사전에 양해라 했다면 그러면 병이 양해했다는 말은 을과 병이 함께 의사를 결정했다는 얘기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따라서 을의 대리인은 적법한 대리인이 된다.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인 예가 친권자고요. 공동대리는 뭘 함께 해야 됩니까? 의사결정을 함께 해야 되고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권대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제집 문제 풀어봅니다. 60페이지죠. 다음 중 60페이지 1번입니다.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죠? 무효죠. 3번 청약이 비진위 표심을 과실 없이 모를라요? 그럼 뭐죠? 선이고 무과실이죠. 다시 말하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무효가 되니까 3번은 뭐죠? 유효하죠. 4번 목적물이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고요. 5번 타인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이거 뭐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5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죠. 왜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발생하죠. 뭐 반복적이죠. 근데 타인 소유물에 관한 처분행위는 무효해요. 왜냐하면 처분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물권행위를 말하는 거죠. 물권행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죠? 이전 등기잖아요. 따라서 남의 물건을 서를 위조해서 이전 등기했다. 이게 뭐죠? 타인 소유물의 뭐죠? 처분행위고요. 요거는 뭐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푸실 때 요 처분행위와 매매 계약을 뭐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의하십시오. 그죠? 매매는 뭐죠? 채권행위고 처분행위의 개념이 뭐죠? 다른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 다음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무효는 법률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엔 유효로 취급된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 사람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유동적 무효만 정리했는데 하나만 더 해보면 유동적 유효라는 개념도 알고 계시면 편해요. 유동적 유효라는 말이 뭐죠? 지금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유동적 유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고요. 유동적 유효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도 유동적 유효예요. 왜냐하면 해제 조건은 현재 지금은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유효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가 원래는 또 몇 가지 더 있죠.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건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고 따로 기억할 것은 첫째, 정지 조건은 뭐죠? 유동적 무효죠.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유동적 무효로서 뭐가 있죠?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도 본인의 입장에선 뭐죠? 무효지만 추인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보다 아무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2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되고 취소는 성립할 수 없다. X입니다. 일단 무효고요. 다만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효와 취소가 뭐죠?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요. 그때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죠. 4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부분만을 무효로 취급한다. X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5번 무효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X입니다. 주장을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은 유동적 유효인 뭐만요? 취소만 그렇고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주장이 필요가 없죠. 옳은 것은 1번이네요. 3번 다음은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뭐 맞는 지문이겠죠. 2번 취소는 유동적 유효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없게 된다. 맞는 지문이고 3번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있고요. 4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반복적이죠. 무효와 취소에 경합하는 경우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죠. 4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갑은 자기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 뭐죠? 무효죠. 2번 약혼 중 동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 약정했다. 반사회적이죠. 그죠? 가족법상의 자유, 동거할지 말지 자유는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고요. 반사회적이니까 무효죠. 3번 갑은 매매 목적물을 1800제곱미터가 경작이 가능한 농지를 알고 을로부터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그중 1400m가 하천부지였다. 착오죠. 착오죠. 중요 부분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이죠. 왜요? 취소는 무슨 유예라고요? 취소가 뭐라고요? 유동적 유예요. 취소는 다시 말하면 취소는 뭐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닙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니까 X다 이렇게 하지 말고 취소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 유동적 유효니까 뭐죠? X다. 이렇게 공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4번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이 친구들에게 싼 값에 팔겠다고 하지 이를 알고 있는 을이 싼 값에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뭐죠? 악이니까 뭐가 되죠? 무효죠. 5번 갑은 교통사고로 신체사고를 당하여 정황이 없는 공박하고 경솔하고 사고 후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8분의 1. 현저한 불균형이 있네요. 다시 말하면 5번은 불공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넘기셔서 5번이죠.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반복적이고 2번은 보시면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다만 취소권의 행사기한 제한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권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소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는 없다. X죠. 취소란 유효한 걸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맞고요. 다만 비진의 표시와 통종어의 표시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뭐죠? 상대적 무효죠. 4번 취소권이라는 내용 좀 이따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세경과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일단 1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2번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상적 의사거든요. 따라서 3번 위 2의 경우 당사자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를 의미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4번 5번 보십시오. 7번 다음 중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결국 뭐냐면 무효이기도 하고 취소이기도 하고 두 가지를 찾으라는 얘기죠. 1번 2번은 그냥 무효죠. 3번 피성년 후견인 취소할 수 있고 의사 무능력이면 뭐죠? 무효죠. 그러면 3번은 무효이기도 하고 뭐죠? 취소이기도 하니까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5번은 그냥 무효죠. 8번입니다. 상대적 효력을 갖는 무효 취소 사유를 아래의 내용에서 모두 고른 것은 상대적 효력이란 말은 제-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얘기거든요. 기억,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전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니은번 강행법규 위반, 디귿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제3자 보호하지 않죠. 리을번 비진의 표시와 미음번 통정어의 표시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비읍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시읍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도 뭐죠? 선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지문을 보시면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네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굴 빼야 돼? 비진의 표시를 빼야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 원칙이 뭐예요? 유효니까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무효 취소사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미음, 비읍, 시읒 해가지고 뭐만요? 2번만이 대비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무효고요. 원칙이 뭐죠? 유효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9번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효를 정리하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정리 안 합니다.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1번은 뭐죠? X죠. 2번 주장을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말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취소를 말하는 거죠. 3번 성립을 해야죠.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유효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3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우리 민법은요 당연상 무효죠.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5번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죠. 유동적 무효고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죠. 협력했네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이 거부하면 뭐 할 수 있죠? 강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다만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했어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이죠? 일방이 거부한다는 얘기죠. 한쪽 당사자가 못하겠다고 뭐예요? 거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죠. 따라서 일반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4번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 뭐가 있습니까?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뭐 할 수 있죠? 강제할 수 있죠. 뭐 어떻게 강제하겠어요? 목줄에서 끌고 가겠습니까? 강제하는 방법은 합법적인 건 뭐예요? 소송으로 뭐예요? 구하든지 그죠? 재판을 아니면 이러한 협력 의무에 관한 청구권에 대해서 가처분, 강제 집행을 하든지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 의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은 소송으로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권에 대해서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인데 다음 중 이것과 성질이 유사한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럼 결국은 유동적 무효를 찾으라는 얘기죠. 1, 2, 3, 4, 5번 중에서 유동적 무효는 뭐가 있죠? 무권대리죠. 그죠? 답은 그래서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2번 다음은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태도로서 옳은 것은 1번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게요. 토지의 이용 목적에 1번 읽어볼게요. 잘못했구나. 그죠?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만 확정적 무효가 된다. X. 뭐 때문에? 만자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2번 토지 이용 목적의 거래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계약과 다른 이용 목적으로 기재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불허가 처분됐어요. 그러면 신청을 잘못해서 불허가 처분이 된 거죠. 올바르게 신청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따라서 아직도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당해 거래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중간 생략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유동조 무효 상태인 토지거래 허가의 일방 당사자만이 임의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허가 신청서에 기재로 되어 있는 내용, 계약 내용에 토지 이용 계획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방 당사자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요? 일방 당사자만이. 그러면 일방 당사자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일방 당사자가 허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여전히 무슨 문제죠?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답은 5번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기다, 강박이다,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이죠. 참고로 이 12번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으니까 그냥 큰 틀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1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유동적 무효도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으니까 협력 의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 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따라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따라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고 또 강제할 수 있으니까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따라서 4번 토지의 매매 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지상 건물만의 이전 등기 청구는 허용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죠. 5번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유효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14번입니다. 뭐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토지 거래 허가를 면탈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결국은 계약을 했다는 말은 쌍방이 모두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므로 1번 유동적 무효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강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유동적 무효도 뭐요?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아시겠죠? 뭘 강제하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2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한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비보전 권리라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이 가처분은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고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보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가처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될 수도 있다. 협력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은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발생하니까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소한 법률행위 일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뒤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나서 또다시 무효라고 했네요. 취소하고 나서 또다시 추인한다고 했네요. 이게 어떤 의미냐?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에 추인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 취소한 법률행위일지라도 뭐로서는요?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하에서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강행복귀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이 안 되죠. 따라서 추인하더라도 당해 법기가 존속하는 한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을 생기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어요. 물론 불가능한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고 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된다는 4번 질문은 뭐죠? X가 되죠. 5번 무권 대리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5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16번입니다. 1번은 읽어보지는 않을 건데 타인 소유물의 매매입니다. 무권 대리는 아닌데 남의 물건을 거래한도 없이 파나 먹은 경우에 본인이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인데요. 기억해두지 않는 것이 문제풀이인데 더 도움이 돼요. 무권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마시고 2번 무효 원인이 종료된 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인데 취소가 돼서 무효가 돼서 무효로서 추인할 수 있는데 이때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든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면 강박이 종료된 후에 추인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고요. 3번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여지가 있다. 맞죠? 여기죠.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 되니까 맞네. 그러니까 이 의사무능력죄 참 조심해야 돼요. 자꾸 이게 어디를 가는 것처럼 착각하냐면 불가능한 경우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죠? 무슨 얘기라고 설명드렸어요, 제가요? 어저께 술을 이빠이 처먹고, 그죠? 필름도 끊었는데, 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제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다. 그 매매 계약은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술 취한 게 오히려 낫더라. 술 취해가지고 막 지랄거려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추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고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경우죠. 4번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 한때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나와 있는데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능하더라도 소급하는 건 예외잖아요. 그죠? 새로운 법률행위 된다. 소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당사자가 무효인 말고 추인한 때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행위를 새로
4번 다시 읽고 4번 다시 볼게요.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X적이죠. 죄송합니다. 그죠? 무권 대리인은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4번이 뭐죠? X네. 5번은 맞죠? 그죠? 5번은 원칙이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게 원칙이죠?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7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1번 무효는 어느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무효는 당연 무효입니다. 어느 누구에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절대적 무효고 무효는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을 보시면 무효 법률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을 하였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로 된 것이 원칙이다. 지문 참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니까 X로 보고요.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과 무권질행위 추인은 뭐죠? 다르고요. 그 다음에 5번 전환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가 있죠. 18번입니다. 전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내지는 않습니다. 일단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불요식행위든 요식행위든 다른 법률행위에 뒤바뀌게 되면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는 뭐가 있었냐면 뭐 타인의 자를 친자를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인지로서 유효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건 낼 수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크게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친족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전환을 긍정하고 있다. 이걸 채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비밀 증서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자필 증서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을 뭐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나 다른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맞네요. 무효행위 전환은 2번입니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에 하는 것을 의혹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고요. 3번 무효인 불요식행위를 2번이죠. 유효인 요식행위로 전환은 뭐죠? 인정되지 않고요. 4번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 X.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합니까? 전환을 인정하고 있죠. 5번 무효인 요식행위를 유효한 요식기능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 판례가 뭐죠? 예외적으로 뭐죠?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죠. 19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X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는 인정하죠? 전환은 인정합니다. 2번 혼인애의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인지로서 유효하고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3번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입양으로서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정기관 경과의 상속 범위는 협의재산 분할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고요. 어음수표가 무효인 경우에는 어음으로서 무효라도 차용증으로서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 있죠. 이 4번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본 말이죠. 그죠? 4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질문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분이 자제분이 을, 병, 정 세 분이 계셨는데 요 갑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버님 재산 많지도 않는데 이거 그냥 형님한테 몰아줍시다 해가지고 병과 정이 상속을 뭐 했냐면 포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포기로서는 뭐죠? 무효예요. 이런 경우에는 을과 병과 정이 을로 재산을 몰아주기로 하는 뭐로서는 유효한 거죠? 협의분할로서는 유효하다는 거죠. 왜 병과 정이 상속을 포기했습니까? 상속 재산을 누구한테요? 을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을과 병과 정이 뭐 한 거죠? 협의한 거죠. 따라서 법정기관 경과 후의 상속 포기는 협의 재산 분할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시험에 잘 내지는 않습니다. 좀 쉬었다가 20번 취소에 관한 문제들을 보도록 하죠.